네,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단원 설명부터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적어 놓은 게 무난하지만 무서운 단원이라고 작성을 해 놓았거든요. 해당 단원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기초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학습하기에 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처음에 좀 소화하기가 힘든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만 좀 하시면은 지금 현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지만 이라고 적어 놓았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좀 각을 잡고 어렵게 내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그만큼 어, 많은 친구들이 풀기 어렵게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난하지만 무서운 단원이라고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단원에서 주로 문제를 풀 때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자면은 시간 비교나 길이 비교를 주로 하고요. 애초에 특수상대성 이론 단원이 길이 수축, 시간 팽창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동시성을 다루면서 어떤 관점에서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A와 B의 시간을 비교하거나 A가 봤을 때랑 B가 봤을 때 길이를 비교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출제를 하고요. 이제 여기에 값계산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주로 값계산하는 쪽으로 주로 그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비교나 길이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값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간 좀 고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년 경향을 보시면은 24학년도부터 봤을 때 6월, 9월 수능 순이겠죠. 24년도 때는 이제 중간 난이도로 6월, 9월 수능 모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5학년도에는 6월, 9월 수능 모두 다 쉽게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봤던 26학년도 수능에서는 6월 모의고사에서는 쉽고 수능에서도 쉬웠지만 중간에 9월 모의고사에서 약간 중간에서 살짝 높은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돼서 아마 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약간 긴장하면서 해당 단원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 설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기초 개념이나 심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초 개념과 심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까 전에 단원 설명을 할 때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값 계산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 단원에서는 값을 막 직접적으로 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선지에서 주어진 뭐 길이나 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C분의 L보다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값 계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 개념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 고유 시간이 가장 짧고 고유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거는 개념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만한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막 기초 개념 크게 설명할 거 없이, 왜냐면은 이제 다른 이제 기초적인 개념 강의나 교과서 문제집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 도움될 만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적어 놓은 게 A 관점에서 같은 위치 동시 발생이면은 B 관점에서도 동시에 발생한다를 알아두셔야 되고, 또 A 관점에서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B 관점에서는 A 이동 방향의 뒤쪽이 먼저 발생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없으면은 좀 머리로 되짚어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가정한 거를 그림으로 그려 놓았거든요. A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B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A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빛을 이제 내뿜는 거고 양쪽에 P랑 Q 광 검출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A 관점에서 봤을 때 빛이 동시에 왼쪽 오른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P와 Q 검출기에 도달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럼 A 입장에서 이제 빛이 출발할 때 같은 위치 동시 발생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P와 Q에서는 동시 발생이긴 한데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봤을 때 B 관점에서도 이 A가 이 광을 내뿜는 여기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B 입장에서도 이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발생한 거는 B 입장에서도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PQ에 동시에 도달을 하였는데 이때는 다른 위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B 관점에서는 A 이동 방향의 뒤쪽이 먼저 발생한다라고 그냥 바로 약간 진짜 침팬치가 그냥 조건 반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 B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B 관점에서 보면은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B가 쳐다봤을 때는 A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A가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B 관점 A의 이동 방향인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왼쪽 방향의 뒤쪽인 이제 P와 Q 놨을 때 이동 방향의 뒤쪽이 Q인 거죠. 그러면은 Q에서 P보다 먼저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 바로바로 풀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A 관점에서 같은 위치 동시 발생은 B 관점에서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 관점에서 다른 위치인데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B 입장에서는 A가 이동하는 방향의 뒤쪽에 있는 곳에서 먼저 사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건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관점이 고유 시간에 가깝다라고 해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위에서 설명했듯이 고유 시간이 가장 짧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제 사건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친구가 제일 시간을 쟀을 때 짧다로 나올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 A는 오른쪽으로 0.8C, 그 다음에 B는 정지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왼쪽으로 0.3C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지금 C보다 일단 속력이 크겠죠? 방향은 다르지만 이제 속력이 C보다 0.5C 정도 크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가정을 하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곳에서 빛이 나와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말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사건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관점이 고유 시간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TA, TB, TC 이렇게 있을 텐데 사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가만히 있고 C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관점인 A의 관점에서 이 시간을 측정을 했을 때 가장 짧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비교했을 때 C는 오히려 뒤로 가니까 오히려 좀 더 반대로 사건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소 비교를 하면은 이건 다른 색깔로 흰색으로 표시를 하자면은 TA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B, C 중에서는 B가 잰 시간이 더 짧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면 좀 편하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어렵게 출제될 때는 어떤 식으로도 되냐, 이제 빛이 왕복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왕복을 할 때 그러면은 빛이 여기에서 뿜어져 나와서 광검줄기 이제 거울이라고 하겠죠. 문제에서는 거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거를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건은 두고 보면은 그냥 원위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는 관점이 가장 고유 시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왕복을 했을 때 시간을 측정한 거는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이 바로 고유 시간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는 제가 세로로 써서 좀 이상했던 것 같으니까 먼저 TB 이번엔 이렇게 가로로 써볼게요. 이제 왕복을 한다고 쳤을 때 그거에 대한 고유 시간 그리고 고유 시간에 제일 가까운 그거는 정지에 있는 B라고 볼 수 있어서 B의 시간이 가장 B가 측정한 시간이 가장 짧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랑 C랑 비교해 봐야겠죠. A랑 C랑 비교해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거에서 가장
먼 관점이라고 보면은, C는 0.3C로 움직이고 있고, A는 0.8C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A가 가장 가만히 있는 것과 어떻게 보면 먼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랑 C랑 비교하면은 이 0.3C, 더 적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 C가 더 고유 시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왕복한 사건에 대해서 A가 잰 시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왕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친구가 가장 측정한 시간이 작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쪽으로 사건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또 그 방향으로 더 빨리 가는 친구가 고유 시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작성한 사건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관점이 고유 시간에 가깝다라는 개념이고요. 제가 3개념 기출을 봤을 때 대부분 이 빨간색 2개 개념으로 풀리기는 하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간접적인 값 계산이나 좀 더 쉬운 A 관점에서 B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이런 거 더 간단한 거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문제풀이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9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43.5%로 한 중간 정도 난이도 하는 것 같고요. 한번 문제 읽어보자면은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Q 정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0.9C만큼 이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 A의 관점에서,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Q까지의 거리는 각각 L로 같고, 그 다음에 PQ에서 빛이 A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P와 Q가 똑같이 거리를 갖고 있고 L로, 그 상태에서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이죠. A 입장에서 다른 위치 동시 발생 일어난 거고요. 그러면 A 입장에서 거리가 같고 각각 P와 Q에서 이제 보내는 빛의 속도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 이제 A한테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도달을 하게 돼서 결국 A한테 P에서 온 빛과 Q에서 온 빛이 동시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보 해석한 상태에서 기억 한번 보자면은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 간단하게 물어본 문제죠. A 입장에서 움직이는 다른 친구들의 시간들은 다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일 테니까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C분의 L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아까 전에 단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값계산, 이제 거기에서 직접적인 값계산이 아니라 간접적인 값계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간접적인 값계산인 건데, 이 C분의 L이 뭔지 해석해 보면은 A 입장에서 봤을 때 거리가 L이고 빛이 이제 빛의 속력 C가 있으니까 C분의 L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A가 측정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제 물어보는 게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A가 측정한 시간과 같냐라는 거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의 관성계에서 보는 거잖아요. 일단 이 문제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P겠죠? 그 다음에 P에서 A까지 도달하는 사건인 건데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거겠죠. 그 다음에 B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오른쪽으로 0.9C만큼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심화 개념, 사건이랑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놈이 고유 시간과 제일 가깝다라는 라는 거를 말씀드렸었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지금 B가 정지한 A보다 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A가 측정한 시간보다 B가 측정한 시간이 더 고유 시간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식으로 쓰면은 TB가 TA보다 작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 이제 C분의 L은 TA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디귿. B의 관성계에서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A 입장에서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이죠?
그럼 B가 봤을 때 A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면은 A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의 이동 방향인 뒤쪽 Q에서 먼저 발생을 했다고 B는 볼 것이고, 그래서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라는 게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53.1%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틀렸는데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인즉슨 아마 아직까지 특수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해서 좀 숙지가 부족한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거겠죠. 이제 풀어보면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자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PQ가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탄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0.9c만큼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 A 입장에서 A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이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L2라고 되어 있는데 A와 동일하게 정지해 있는 PQ, 이 사이 거리 L2는 고유 길이가 될 거고요. 왜냐면 정지한 상태의 A가 정지한 상태의 P와 Q 거리를 측정한 거기 때문에 고유 길이고, 이 L2가 고유 길이니까 가장 다른 친구들이 쟀을 때보다 긴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했다고 했는데 이 B가 탄 우주선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길이 수축이 된 상태로 보일 것이고요. 이 L1은 B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의 우주선 길이를 재는 거니까 B 입장에서 잰 게 고유 길이겠죠? 그래서 B가 잰 우주선의 길이가 L1보다 길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해석을 하면서 선지로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자면은 기억부터 보면은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인데 A 입장에서 움직이는 다른 친구들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가 되는 거고요. 니은 보자면은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겠죠. 고유 길이는 다른 사람들이 잰 것에 비해서 가장 길 테니까 우주선의 길이는 L1보다 길다가 맞다라고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C분의 L2 간접적으로 이제 값 계산하는 거겠죠? 값 계산이라고 했는데 막 거창한 건 아니고 이 C분의 L2가 무엇을 의미하냐 보면은 A 입장에서 측정한 거리 L2를 빛의 속도 C로 나눈 거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A가 측정한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사건의 시간이 A가 측정한 것보다 크다를 묻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P에서 방출한 빛이 Q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려놨듯이 사건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B가 이동을 오른쪽으로 0.9c만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건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B가 A보다 고유 시간에 가까울 거라서 B가 측정한 시간이 더 짧을 거기 때문에 C분의 L2보다 크다는 완전히 반대말이라서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아마 잘하는 친구들은 1분 내에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학년도 수능 문제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46.5%로 절반 근처에서 오답률이 계속 놀고 있고요. 문제 읽어보자면은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PQ 정지해 있고 BC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정보, A 입장에서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검출기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PQ에서 다른 위치 동시에 발생이고 그 다음에 검출기에서 동일 위치 동시 발생이겠죠? 그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바로 유추하셔야 되는 게 B와 C가 봤을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길이 수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B의 관성계에서가 더 측정했을 때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가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더 크게 길이 수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C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크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VB가 VC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작성해두고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C가 지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C의 시간 팽창이 더 크겠죠? 그래서 C의 시간이 제일 느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게 될 것이고요. 다음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A 입장에서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이죠? 그러면은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지금 B가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A의 이동 방향인 오른쪽에서 뒤쪽에 있는 P에서 먼저 발생한 걸로 B는 확인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가 맞다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C의 관성계에서 검출기에서 P까지의 거리는 검출기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입장에서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을 하죠. 그러면은 C의 속도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도 이제 같다고 돼 있으면은 T 곱하기 C 해가지고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요. P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와 Q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상태에서 C가 봤을 때 이 두 거리가 둘 다 길이 수축이 되겠죠? 근데 동일한 길이가 동일하게 길이 수축이 될 테니까 검출기에서 P까지 거리는 검출기에서 Q까지의 거리와 동일하다가 맞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34.5%로 짱짱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 P에서 Q를 향해 등속도로 운동한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A의 관성계에서 B의 속력이 0.8c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B의 관성계에서 P와 Q는 정지해 있고 지금 B가 밖에 가만히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A가 0.8c로 움직이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P와 Q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했는데 A가 측정한 거죠? 그럼 길이 수축이 돼 있을 테니까 B가 봤을 때는 L보다는 클 것이다 정도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B의 관성계에서 P와 Q는 정지해 있다는데 이제 PQ랑 B가 정지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 한번 보도록 하면은 A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B랑 P랑 Q랑 다 셋 다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럼 A 입장에서 봤을 때 P와 Q와 B가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니은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 되어 있는데 A 입장에서 보면 다른 놈들이 움직이는 다른 놈들이 다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일 테니까 니은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측정한 L이 길이 수축된 거니까 L보다 크다가 맞다가 돼서 3번이고 해당 문제는 한 30초 정도면 풀어야 할 만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억 니은은 완전히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자세한 개념 숙제가 안 돼 있어도 풀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진짜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물어본 게 디귿인데 디귿도 짱짱 쉬웠던 문제라서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답률은 39.1%로 쉬운 난이도의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기 전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모의고사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그려놨죠. 특히 이걸 너무 좀 귀엽게 잘 그려서 한번 봐주시고요. 문제 읽어보면은 그림과 같이 A에 대해서 P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나란하게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이제 A의 입장에서 A의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는 동시에 P를 향해 빛을 방출을 하고요. A의 관성계에서 A와 P까지의 거리와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로 같다라고 돼 있고 해석을 하자면은 A와 P와 Q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 측정한 L이
고유 길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이제 동시에 P를 향해 방출한다 했으니까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인 거죠. 여기까지 인지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먼저 기억. A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같다. 아주 얼토당토 없는 걸 물어봤죠? 짱짱 쉬운 걸 물어봤으니까 그냥 바로 맞다 하고 넘어가 주고요.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빛의 속력은 다 동일하니까 B가 Q에서 쐈을 때 그 빛의 속력이 C일 거고 그 다음에 A가 측정한 그 P에서 Q까지의 길이가 L이니까 C분의 L이 맞다 라는 게 되겠죠. 니은도 맞고 마지막으로 디귿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A에서 쏜 것과 B에서 쏜 것을 비교하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이제 P와 Q에서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인데 B가 봤을 때 B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은 B 입장에서 A를 봤을 때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이 A에서 쏜 것과 B에서 쏜 것 둘 중에서 A의 이동 방향인 뒤쪽, A가 먼저 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먼저 쏘고 여기는 같은 위치 동시 발생이죠. A가 먼저 쏘고 이 검출기에서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A가 쏜 빛이 더 오래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귿이 이제 이 문제에서 맞출 수 있냐 틀리냐를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치 동시 발생과 같은 위치 동시 발생 활용을 하시면서 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학년도 수능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34.8%로 3명 중 1명은 틀렸다 라는 거고 근데 난이도는 높지 않다는 거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8c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고 이제 A의 입장에서 터널의 길이가 L이고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난다 라는 거니까 A 입장에서 여기 안에 쏙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선으로 그어보면은 우주선의 앞과 뒤가 이 터널의 출구와 입구에 딱 걸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기억을 보면은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0.8C분의 L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A 입장에서 우주선 앞이 터널 출구를 지나는 순간이랑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이랑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거죠.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인데 동시에 동일한 시각에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말을 다르게 보면은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선의 앞이 입구를 들어가서 출구를 딱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터널의 길이가 L이고 우주선이 0.8C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0.8C분의 L이 A가 측정한 시간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0.8C분의 L보다 작다라고 기억이 돼 있어서 기억은 틀렸다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니은 보면은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길이는 L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L이라고 측정한 게 A가 측정한 고유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B 입장에선 길이 수축되어 있을 것이므로 L보다 작다라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지나고 난 후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의 뒤를 지난다라고 했는데 A 입장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이죠. 그러면은 B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걸 B라고 안 적어놨네요. B가 여기 있는 거고 B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B가 봤을 때 A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A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왼쪽의 뒤쪽 방향인 여기 이제 출구겠죠? 출구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을 빠르게 4번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23.2%라서 정답률이 23.2면 짱 어려운 거겠죠? 잘못 말했습니다. 오답률이 23.2%로 엄청나게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관찰자 A에 대해서 B씨가 각각 0.8시, 0.6시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A의 입장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라고 하고, 그럼 C가 본인 거 측정했을 때는 고유 길이일 테니까 L보다는 길겠죠?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이다. 왕복하는 문제가 처음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왕복을 할 때 광원이 지금 B의 우주선 안에 있는 거죠. B가 봤을 때는 광원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거고, 이 왕복을 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 왕복하는 시간을 쟀을 때 이 우주선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B가 측정한 시간이 완벽하게 고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랑 C는 B가 측정한 것보다 더 긴 시간으로 측정을 했겠구나까지 알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문제를 좀 더 꼬았다면 이제 A가 측정한 시간과 C가 측정한 시간 정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오답률이 23%인 걸로 봐서는 그건 안 물어봤을 것 같고요. 한번 선시 보면은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가 더 빠르니까 더 느리게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맞고. 니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B가 측정한 시간이 T고 이게 고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 시간보다 다른 친구들이 측정한 시간은 무조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T보다 작다는 X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A 입장에서 길이 수축된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가 L이었으니까 C가 측정하면은 L보다 무조건 클 것이므로 디귿도 틀려서 답이 1번으로 짱짱짱짱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61.8%로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당히 오답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한번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B에 대해 광속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하고요. 깃발 PQ는 B에 대해 정지해 있고 A는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히 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정보,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P 입장에서 앞이랑 뒤 도달하는 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랑 PQ 사이의 거리는 L로 같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 이제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길이랑 PQ 사이 거리 L로 같다고 돼 있으니까 A 입장에서는 본인이 잰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겠거니 하고 여기까지 하고 선지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P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정지해 있는 B 입장에서 정지해 있는 PQ 사이 거리 L로 재서 이게 고유 길이일 것이고, 움직이고 있는 A가 측정한 거는 당연히 길이 수축에서 L보다는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우주선의 앞을 지난다라고 돼 있는데, B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주선의 길이가 P와 Q 사이의 거리랑 같죠. 그러면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주선의 앞이 Q를 지날 때면은 우주선의 거리랑 PQ 사이 거리가 같으니까 아마 B 입장에서 우주선의 뒤가 P에 도달하는 시간과 우주선의 앞이 Q에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이라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상태에서 B가 봤을 때 PQ에서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이니까 A 입장에서 보면은 B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왼쪽의 뒤쪽 방향인 Q가 먼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니은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디귿선지 때문에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이 t에 대한 정보가 a의 관성계에서 p가 잰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p 입장에서 우주선이 앞 지나가고 뒤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vs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서 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값 계산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단원 설명에서 말했듯이 직접적인 값 계산, 그래서 아예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값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정성적으로 좀 확인을 하자면은 이제 A의 시간인 T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우주선의 길이가 바로 이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L보다는 클 테니까 L,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이 V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A가 측정한 시간, 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말하는 B의 관성계의 사건을 봅시다.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크다니까 P에서 Q까지면 거리가 L이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가는데 그때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력은 V로 동일할 거고요. 그래서 분모가 동일한데 이제 여기에 T인 거고, 이제 이 T와 B의 관성계의 시간을 비교를 했을 때 분모는 V로 동일한데 위에 있는 분자 거리가 LA랑 L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가 LA겠죠? A가 측정한, 그렇기 때문에 LA가 고유 길이가 됨으로써 L보다는 LA가 크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건 자체를 다른 것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막 다른 위치 동시 발생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량적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값 계산을 하는 문제라서 아마 더 많은 사람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디귿 답부터 말하자면은 시간은 t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x가 돼서 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디귿에서는 사건 자체가 다른 것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쓰던 심화 개념 같은 거를 편하게 다룰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틀려서 오답률이 61%나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26학년도 수능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너무 쉬워서 나와 있지도 않고요. 바로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BC가 탄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정지에 있는 P와 Q 사이의 거리 D, 여기에 고유 길이일 것이고, 그 다음에 B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돼 있죠. 근데 A 입장에서 움직이는 B와 C 우주선의 길이는 길이 수축이 된 상태로 보고 있을 텐데,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C 우주선이 더 길이 수축이 많이 됐겠죠? 근데 더 많이 길이 수축된 C 우주선 길이랑 B 우주선 길이랑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우주선의 길이가 C가 아마 더 클 거다라는 것도 해석으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라고 돼 있는데, 이러면은 B가 측정한 B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작다 정도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억 보면은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C가 더 길이 수축돼 있는데 B랑 비교했을 때 길이가 같으니까 이때 C가 L이라고 하면은 B의 원래 고유 길이는 L보다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고, 니은 C의 관성계에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0.9C분의 D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봐야죠. 0.9C분의 D가 누가 측정한 시간인지를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게 A가 측정한 P와 Q 사이 거리가 D고 C의 우주선 속도가 0.9C니까 이거는 A가 측정한 사건의 시간이겠죠. 근데 Q에서 P까지 가는, 이제 C가 움직일 때 Q에서부터 P까지 움직일 때의 시간을 측정하는 거니까 C 입장에서 당연히 잰 게 고유 시간에 더 가까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0.9C분의 D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B의 관성계와 C의 관성계가 둘 다 P와 Q 사이의 거리, 길이 수축하고 있는 걸로 보겠죠? 근데 더 빠른 C가 더 크게 길이 수축을 할 것이기 때문에 B의 관성계에서가 더 크다는 게 맞다는 게 돼서 정답은 5번으로 알 수가 있고, 사실 쉬워서 오답률이 안 나와 있었는데 다른 6월, 9월 오답률에 비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같으면 3개년 기출만 하고 끝낼 텐데 오답률 높은 문제가 너무 적어서 한 3문제 정도 더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문제로는 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17번 문제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17번이면은 6월 모의고사라서 난이도가 막 높지는 않은데 17번이라서 또 은근 높고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의 오답률은 58.4%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겼는데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관성계에서 광원 XY랑 PQ가 각각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져서 정지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X, 여기가 Y, 그 다음에 검출기 PQ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거리 각각 L로 같다고 되어 있는데 표시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X, Y로부터 각각 PQ를 향해 방출된 빛은 O를 동시에 지난다. 같은 위치 동시 발생이니까 B가 봤을 때도 동시에 발생할 거고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은 A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X와 P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B의 관성계에서 빛은 Y에서가 X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입장에서 봤을 때 광원 O에 동시에 도달하죠. 근데 광원 X에서부터 O의 거리와 Y에서부터 O의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A 입장에서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일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Y축도 같이 써서 좀 불편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B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 적용했을 때 A 왼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에 뒤쪽 방향인 Y에서 먼저 검출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입장에서 O에 동시에 도달하고 B 입장에서도 O에 동시에 도달하긴 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검출기까지 가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A 입장에서 P와 Q에 동시에 도달할 것이고요. 근데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이니까 B 입장에서는 A 이동이 왼쪽이고 뒤쪽인 P가 먼저 도달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니은은 동시에 도달한다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개념을 배울 때 B가 이렇게 X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B를 Y축으로 쏠 때 약간 대각선 방향, 지금 B 이동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빛은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왜냐면 Q가 점점 B 입장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상태에서 거리는 당연히 Y와 Q의 거리, 이 정확한 Y축 사이의 거리보다 이걸 2L이고요. 2L보다 더 긴 상태에서 속도는 같으니까 B가 측정했을 때 더 시간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돼 있어서 3번으로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위치 동시 발생을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X축이랑 Y축으로 쏠 때도 그렇게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2학년도 수능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64.1%로 이것도 특수상대성 이론 단원 지원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문제고요. 한번 읽어보자면 관찰자 A에 대해서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하고요.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PQR을 향해서 이제 동시에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방출은 같은 위치 동시 발생인 거고,
표는 A, 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표 간단히 작성을 해 보았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A 관성계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P와 Q가 있는데 과원에서 P로 갈 때랑 과원에서 Q로 갈 때랑 시간을 측정한 걸 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사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해석을 좀 들어가서 해보자면 광원에서 P로 갈 때 B의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빛은 왼쪽으로 쏘고 있는데 P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의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만큼을 거리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Q로 갈 때 Q는 점점 빛이 오고 있는데 멀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금 말실수하긴 했는데 거리 자체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뭐 속도가 커진다 작아진다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은 거리가 길어진다 짧아진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성적으로 일단 보자면은 광원이 이제 P로 갈 때를 봤을 때 빛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P가 더 다가오고 있으면은 더 빨리 걸리겠죠. 원래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그 다음에 광원에서부터 Q로 갈 때는 이제 정지해 있을 때보다 Q가 더 도망가게 되니까 더 오래 걸리게 될 텐데 이게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면은 A 입장에서 P에서 광원 사이 거리가 Q에서 광원 사이 거리보다 커야 한다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 이제 요거 LA, LB라고 치면은 LA, LB라고 치면 안 되겠네요. L1, L2라고 치면은 L1이 더 크다라는 것까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Q로 간 시간과 광원에서 R로 간 시간이 동일하다. B 입장에서는 얘네들 다 정지해 있죠. 그랬는데 시간이 같다라는 것을 보면은 얘네 둘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안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기억은 T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원에서 P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 사건이고 근데 지금 B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여기 우주선 안에 있어서 사건 자체가 왼쪽으로 가긴 하는데 우주선이 V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사건 자체는 사실 빛의 속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됐던 사건 자체는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한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B보다 고유 시간에 더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관성계 T1이 B의 관성계 기억보다 작을 것이고요. T1이 기억보다 작다. 니까 기억이 X겠죠. 잠시 잘못 읽을 뻔했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T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광원에서 R로 갈 때를 보면은 B 입장에서는 그냥 얘네들이 정지되어 있는데 A 입장에서 보면은 R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빛의 이동 경로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B가 쟀을 때의 거리보다 더 긴 거리를 빛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니은은 T2보다 크다가 맞는 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EC T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 L1이 L2보다 크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T2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EC T2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T1과 T2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좀 값을 넣어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의 값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하기엔 불필요한 것 같고 이런 정량적인 값 계산이 애초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문제거나 좀 더 정량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추후에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66.7%라서 3명 중 2명이 틀린 문제고요. 왜 그렇게 많이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B가 탄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B 입장에서 빛이 광원으로부터 거울 P와 거울 Q로 동시에 방출된다고 하죠.
같은 위치 동시에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한 뒤에 거울 P와 Q에서 반사한 뒤에 광원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관찰자 B가 이렇게 봤다는 건데 같은 위치 동시 발생이니까 A 입장에서도 동시에 발생해서 동시에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B 입장에서 봤을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라고 했는데 B 입장에서 P 왔다 갔다 한 그 시간과 Q 왔다 갔다 한 시간이 같으니까 광원에서 거울 P까지의 거리는 B가 측정했을 때 L로 동일하다까지를 알 수가 있겠죠. 표는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P까지, P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주선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안 알려준 거죠. 보면은 광원에서 거울 P로 갈 때는 P에서 광원으로 돌아올 때보다 더 짧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광원에서 P로 갈 때가 더 짧다라는 거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 광원에서 딱 쏴요. 그러면 거울 P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더 도망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울에 도달해서 다시 광원으로 갈 때는 이 광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도망치고 누구는 다가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시간차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선이 왼쪽으로 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동일한 거리 내에서 광원에서 P로 갈 때, 광원에서 빛을 쐈을 때 이 거울 P가 다가오니까 시간이 더 짧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P에서 다시 광원으로 돌아갈 때는 이 광원이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구나 해서 저희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바로 봐주시면은 여기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왼쪽이다 라는 거 물어보는 거고 이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T0는 C분의 2L이다 라고 물어보는데 이 C분의 2L이 뭔지를 해석을 해봐야겠죠. 관찰자 B 입장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P나 Q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관찰자 B의 입장에서는 여기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도 L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0를 봤을 때는 광원에서 광원으로 돌아오는데 A가 측정한 시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C분의 2L은 관찰자 B의 입장에서 거울 P를 찍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잰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가 잰 시간이 크냐, B가 잰 시간이 크냐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둘 다 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리로 오는 거니까 최대한 얘랑 같은 사건, 같이 이동하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B랑 같은 우주선에서 같이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B가 고유 시간이길 거니 해서 C분의 2L이 B의 B가 측정한 시간이므로 여기 T0보다 작다라는 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빨리 말하는 거니 이해를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디귿,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B 입장에서 측정했을 때 광원에서 거울 P까지의 거리가 L이니까 A 입장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길이 수축이 돼가지고 L보다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는 게 돼서 5번이 나옵니다. 여기 고난이도 문제는 좀 더 정량적에 가까운 것들을 물어보는 게 많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좀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아까 전에 풀었던 22학년도 수능에서 14번 문제 그런 게 이제 해석을 좀 더 깊이 해야 돼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면은 심화 개념에서 설명드렸던 것들 잘 활용해서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풀 수 있으실 테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시고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